한 중년의 영국인 여성이 한국 경찰에 의해 발견되게 되고 경찰관들은 경찰서로 인계하려고 하는데요. 중년 외국인 여성은 억울한 듯 계속해서 치열하게 저항합니다. 30분 정도 긴 사투 끝에 다른 경찰관들이 더 나타나서야 사태는 제압되게 되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대부분의 인생을 살아온 50대 중년 아줌마 델리아라고 해요. 저희 부부에게는 하나뿐인 사랑스러운 딸 루나가 있어요. 물론 지금의 루나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결혼했고 지금은 아이까지 임신하게 되어 홀몸이 아닌 상태에 있어요. 딸아이는 한국의 성남이라는 도시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루나이지만 저와 남편은 정말 몇십 년 동안이나 루나가 한국에 가는 것을 극구 반대해 왔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루나는 다른 애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IQ나 사고력, 창의성까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와 남편은 영국의 왕실 교육은 물론 영재학교 선생님들에게 루나를 데려가 딸인 루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 차례 수많은 검사와 교육을 받아왔었죠. 저도 루나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빡빡한 보수적인 교육을 시키는 걸 바라지 않았지만 막상 딸아이가 어떤 공부든 수월하게 해나가는 걸 보니 욕심이 나더라고요. 지금에서야 그렇게 루나를 억압하고 자유롭게 성장하게 놔두지 못했다는 사실에 후회를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주위 사람들은 물론 영국의 대학 교수들까지 루나는 다른 아이들과는 너무 달라서 앞으로 루나의 역량을 잘 피어나게 해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마땅한 교육이라는 계속된 조언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루나가 자유롭게 놀면서 자라나는 어린이였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강압된 교육을 진행하고 말았죠. 그때 당시 루나는 그저 8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였지만 영국의 기초학교에서는 루나와 같은 영재아이는 해당 학교에서 일반적인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없다며 거부당하고 말았고 저와 남편은 할 수 없이 루나를 데리고 집에서 직접 홈스쿨링을 하며 교육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 어린 나이에 불과했던 루나는 영재 교육을 받거나 뭔가 공부를 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는 것이 아닌 그 어린 나이에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에 관심이 참 많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어와 한국 영화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한국 봉준호 감독님의 설국열차나 괴물들을 번역 없이 그대로 영어 자막을 끈 상태로 틀어놓고는 한국어를 터득해버릴 정도였죠. 한국 영화를 볼 때면 잠도 자지 않은 채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웃으면서 한국어 공부까지 매달리던 루비는 저는 보기만 해도 전혀 알 수 없는 문장이나 꼬부랑 단어들을 저에게 직접 읽어주면서 한국어는 참 대단하다는 말을 하루에 헤아릴 수 없이 반복했죠. 하지만 어리석었던 저와 남편은 루나가 무척 사랑하던 한국 영화나 한국어 공부 때문에 일반적인 수학이나 과학 과목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결국 저와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루나가 한국 영화를 보거나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으면 즉각 책을 뺏고는 한국에 대한 공부를 그만두라며 혼을 내기도 했었죠. 결국 루나는 한국어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니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로봇처럼 단편적인 감정 상태를 이어만 갔고 어떠한 다른 감정도 표출하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흘려보낼 뿐 영재 교육에 대한 시간은 효과를 보이지 못할 뿐이었어요. 다른 일반적인 아이처럼 웃으면서 놀지도 않았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죠. 처음에는 그저 루나가 그저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에 시작했었던 영재 교육이었지만 점차 폐쇄적이고 감정이 메말라가는 루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남편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죠. 무려 5년이 넘는 시간을 영재 공부에만 매달려왔던 루비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기초학교를 졸업하는 날이 다가오게 되었고 결국 국립왕실학교에도 입학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말았죠. 저와 루나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몰래 한국어 공부를 하는 루나 때문에 싸우는 날이 많았고 저는 점차 그렇게 할수록 딸인 루나에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부터 화가 나기 시작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긴 해도 정해진 영재 교육대로 따르기만 하면 루나에게 더 좋은 것인데
왜 저렇게 한국어를 공부할까 하는 좋지 못한 마음에 루나에게 여러 차례 화를 내고 말았는데요. 그랬던 것이었을까요? 루나는 왕실대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마자 더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명령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집을 나가 독립해버리고 말았어요. 평생을 공부만 해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모아놓은 돈도 없었을 것이기에 저는 대체 나가서 뭘 하겠다고 그러니라며 화를 내고 달래보기도 했으나 루나는 그저 말없이 작은 캐리어 가방만 들고 집을 나가고 말았죠. 회사의 일이 바빴던 남편은 그제서야 우리의 억압된 교육이 크게 잘못된 것 같다고 했고 지금 당장 성인이 되었으니 루나가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살게 놔두자며 상황을 지켜보더군요. 그 후 2달 정도 흐른 뒤 루나는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며 앞서 연락이 왔었어요. 자신도 그저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에 집을 뛰쳐나가서 미안하다는 말로 대화를 이어나가던 루나는 갑작스럽게 자신의 꿈을 언어 전문가로 정했다며 뜬금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들어본 적도 없는 언어 전문가가 되겠다는 말을 처음 듣고는 잠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저에게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던 아이였는데 20살이 되자마자 자신의 꿈은 언어 전문가라고 말하는 루나의 전화에 저는 너무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저 하고 싶은 것이 생긴 루나의 모습에 한편으론 기쁘기도 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남편과 제가 잘못된 교육으로 억압했으면 자신의 꿈을 이토록 숨겨왔을까라는 생각마저 들면서 영재교육이랍시고 루나를 몰아세운 저와 남편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더군요. 언어 전문가가 되고 싶다던 루나는 같은 꿈을 가진 다른 또래 아이보다 늦게 공부를 시작했지만 아주 빨리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볼 것이라며 저에게 자신은 친구와 함께 잘 지내고 있으니 가끔 연락을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즉각 남편에게 루나가 언어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한다는 대화들을 전달해 주었고 남편도 그것 참 다행이라면서 이제 루나가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게끔 부모로서 그저 지켜보며 응원해주자는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3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언어 전문가가 되기 위한 7년 코스의 언어학과를 3년 만에 졸업하고 여러 차례 다양한 논문들을 기고했죠. 빅데이터나 AI 인공지능에서 언어 전문가는 꼭 필요한 직업이었고 이러한 학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졸업한 루나는 곧바로 글로벌 IT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딸의 취업 성공에 기뻐했던 날 엄청난 인고의 노력의 시간 끝에 누구나 들어도 아는 글로벌 기업에 당당히 입사하게 된 루나는 합격하자마자 저와 남편이 살고 있는 집에 오더니 믿기 힘든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힘들게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게 된 루비는 뜬금없이 자신이 왕실학교에서 2년 전부터 만나오던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는데 한 달 뒤에 한국으로 넘어가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쇼킹한 말을 이어나갔어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루나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낌새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심지어 그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소리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었죠. 저는 그저 루나가 어렸을 때부터 왜 그렇게 한국에만 빠져서 사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고 이제 하다못해 한국인이랑 갑자기 결혼한다니 결국 그날 화가 폭발해서 하지 말아야 될 소리까지 하고 말았는데요. 결혼하고 싶다는 루나의 통보식 발언에 저는 그렇게 제멋대로 할 거면 당장 바로 한국으로 떠나버리라며 고함을 치고 말았고 루나 또한 저의 경로한 모습에 놀랐는지 그저 알겠다는 말과 함께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죠. 남편이 저와 루나의 말다툼을 말리기도 했지만 저는 한국에만 빠져 사는 것은 물론 이제는 한국인 남자친구까지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딸의 말에 화가 당최 가라앉질 않았었죠. 그리고 저와 남편은 그날 이후 10년 동안 루나를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답니다. 중간중간 루나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으나 전화번호를 바꾼 탓인지 통화는 전혀 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 진짜로 한국으로 가버린 것인지 루나와 함께 졸업했던 친구들도 루나의 소식은 아예 듣지 못했다면서 도리어 저보고 루나가 어디 있는지 아냐며 물어봤기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루나의 이러한 행동들에 화가 나기도 했으나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한국인일 수도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그날 화를 냈을까라며 자기 반성의 시간도 가져보았으나 이미 루나는 저와 남편의 곁을 떠난 지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남편 또한 처음에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딸의 소식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루나가 성장하던 시절에 부모의 그릇된 욕심 때문에 평범한 아이처럼 놀지도 못하고 공부만 시켰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지금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말을 하고는 후회할 뿐이었죠. 외동딸이었기에 저희 부부에게 더없이 소중했지만 속절없이 시간을 흘러갔고 저와 남편은 쓸쓸한 생활에 익숙해져만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무려 10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루나의 이름으로 하나의 우편이 집에 도착해 있더군요. 그리고 우편을 펼쳐본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한국의 분당이라는 도시에서 회사 임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루나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사진을 함께 보내주면서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바쁘기도 하고 서로 간의 이해 문제 때문에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이제는 모든 상황이 안정적으로 바뀌었으니 엄마 아빠가 한국으로 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루나 또한 지난 수년 동안 바쁘기도 하고 화가 나는 마음에 가족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고 저와 남편도 그러한 딸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루나가 한국에서 대기업 임원으로 있는 사진을 보니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면서 참 잘 자라주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곧바로 저는 남편과 급하게 짐을 싼 뒤 한국으로 가기 위한 비행기 그리고 일정들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회사의 바쁜 일정 때문에 늦게 합류하겠다는 남편을 뒤로 하고 저 혼자 미리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루나가 그렇게나 빠져 살던 한국 때문에 정말 오기 싫었던 한국이었는데 지금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뒤 한국에 직접 오게 된 제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난생 처음 도착한 한국은 그간 저의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그리고 루나가 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렇게 빠져 살았는지 완전히 이해가 되는 나라였어요.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방금 패션쇼에서 나온 듯 각각의 매력을 자랑하고 있었고 심지어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와이파이를 활용해 공짜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사용해 루나에게 이제 막 한국에 도착했다는 말을 전한 저는 루나가 알려준 지도대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며 이동하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 온 한국에 너무 정신을 빼앗겼던 것일까요? 평소에도 잘 깜빡하던 저는 휴대폰과 신분증 그리고 루나가 준 지도가 들어있는 가방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어디서 가방을 잃어버렸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것은 루나가 알려준 최종 도착지인 정자역이라는 이름만 떠올랐고 저는 길거리에 한국인들에게 길을 물으며 힘들게 그 지하철역까지는 어찌저찌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다음부터는 지도 내용이 아예 기억나지 않았고 휴대폰도 잃어버려서 루나에게 연락할 수단이 없었어요. 저는 그저 불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전전긍긍한 마음으로 그 지하철역을 1시간이 넘도록 돌아다니게 되었죠. 점점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될수록 식은땀은 흘러내렸고 루나의 휴대폰 번호를 떠올려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보려 했으나 번호조차 떠오르지 않더군요. 그러한데 바로 그때 경찰 복장을 입은 한국인들이 저에게 달려오더니 느닷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보며 무엇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알 수 없는 한국어를 반복하고는 저를 어딘가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그들의 손을 뿌리치며 대체 뭐 하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 한국인 경찰 아저씨분들은 자연스럽지 않은 영어로 고고라는 말만 할 뿐 다리도 아픈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려고 하더라고요. 피곤하고 불안한 마음에 저는 다시 한번 화를 내자 이윽고 한국의 경찰관분들도 지쳤는지 숨을 헐떡이며 저를 근처에 있는 의자에 앉히더라고요. 영국에는 지하철역에서 사람의 돈을 노리는 소매치기 같은 범죄자들이 매우 많았기에 저는 경계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한국은 경찰조차 이러한 범죄를 일삼는구나라는 생각에 한국에 대한 짧지만 좋았던 기억이 온통 사라지게 되었죠. 그런데 저를 끌고 가려던 지하철 경찰관분들이 저의 얼굴 그리고 루나의 얼굴이 찍힌 가족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주면서 루나의 얼굴을 가리키고는 패밀리냐며 질문을 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당최 무슨 말인지 곧바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곧장 다른 젊은 경찰관분이 뛰어온 뒤에는 모든 상황을 알 수 있었죠. 알고 보았는데 루나는 몇 시간 동안 연락도 되지 않고 집으로도 오지 않는 저 때문에 마지막 분당일대 지하철역에 저를 보면 필히 좀 찾아달라는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고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 대원분들이 저를 발견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경찰관분은 능통한 영어로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 계속 찾고 있었다는 말과 함께 안전하게 직접 딸이 있는 곳으로 태워다 드릴 테니 함께 가면 된다며 정말 너무나 친절한 태도로 상황을 설명해 주더군요. 경찰차에 탑승해서 경찰관분의 핸드폰으로 딸로 나와 영상통화를 하고 나니 그때부터는 안심이 돼서 그런지
안도의 눈물까지 나왔었어요. 영국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무려 2시간이 지난 후에나 돼야 오는데 한국의 경찰 시스템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던 것은 물론 무려 전화 한 통에 저를 찾아내 가족에게 인계해주는 시스템은 정말 당황스럽고 놀라움 그 자체였었죠.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루나가 왜 그렇게나 한국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한국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이해되었죠. 영국에서만 계속 인생을 살아오던 저는 너무나 좁은 도시에서만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든 기준이 영국에 맞춰져 있었고 그런 저에게 모든 것이 고도로 발달되고 치안 시스템까지 완벽히 갖춘 한국은 천국 그 자체였답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랐던 것은 경찰관분과 동반해 루나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경찰관분이 달려오시더니 몇 시간 전 제가 잃어버렸던 가방을 건네주시고는 곧장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 지하철역 매표소에서 안내를 받다가 가방을 두고 온 것이었고 지하철 역무원이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해둔 터라 금방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토록 빠르고 친절한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놀라울 뿐이었고 포기했던 잃어버린 가방까지 그대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에게 이러한 모든 일을 말해주며 루나와 함께 한국에서 노년 생활을 위해 완전히 정착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죠. 약 30분 정도 이동한 뒤 저는 지하철의 한 시설 안에서 루나를 만날 수 있었고 루나와 함께 있던 사위, 즉 루나의 한국인 남자친구도 만날 수 있었죠. 루나와 저는 보자마자 서로 부둥켜 안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고 한국인 사위 또한 그런 저와 루나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그렇게나 죄송한지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만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눈물의 재회를 할 수 있었고 지금은 루나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동에서 남편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드디어 한국을 오게 된 게 아쉽기도 하지만 앞으로 한국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한국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